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약간은 거래량 적게 그렇게 또 큰 움직임 없이 끝났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어제에 비하면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으로 약간 오늘 심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일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죠. 내일 옵션 만기고 그리고 또 미국 CPI 발표가 이제 내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상치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서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미국 연방 정부의 그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곧 될 만한, 또 여기에 대한 시장은 또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미장이 또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그 흐름에 오늘 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은 그러니까 혼조세의 모습을, 그리고 약간 보합권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래량이 크게 튀어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바이오가 꽤나 큰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점차 돌고 있다는 거야. 그게 2차 전지에게도 곧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있잖아요.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더 상승 나올 겁니다. 절대 이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옵션 만기 관련해서 내일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혹은 이 콜옵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풋옵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대차 잔고가 지금 얼마나 쌓여 있고 공매도 수량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풋옵션을 칠 거고 하락할 거고, 뭐 풋옵션을 칠 거고 상승할 거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웃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아니, 그 옵션 만기면 여러분들 변동성 많을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계속 옵션 만기 때 변동성 크게 나온 적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막 설레발 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풋옵션, 풋옵션 이제 뭐 행사하겠지. 이제 팔아야 되니까. 팔고 이제 뭐 매수 전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 또한 포지션을 어디로 정하느냐는 이 미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공매도들이 무조건 매도하고 뭐 이렇게 대차장고를 뭐 안 늘리고 말이 안 된다니깐요. 제발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장 중에는 미 선물 시장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그다음 날 네,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새벽에 있는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내 옵션 만기 뭐 하루 동안 뭐 변동성 나온다고 해서 뭐 단타 칠 거야? 단타 칠 거 아니잖아. 뭐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까지 끌고 갈 거면 내일 하루 변동성 만약 나온다 쳐도 일단은 우리는 지금은 지키고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CPI 발표도 이제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번에는 한 번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거든. 이것 또한 또다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외인과 기관들이 팔았다. 괜찮아요. 거래량 없었잖아. 의미 없어요. 이거 숫자 나온 거 여러분들 의미 갖지 마세요. 볼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이 차트를 좀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진짜 잡아야 되는 이 저점 단계부터 지금 잘 이끌어오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단기 고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해 나가고 있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이 우리에게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제 관점은 아직 전혀 변한 거 없다. 이걸 장기 파동에 대한 3파 고점 단계가 우리의 1차 목표고요. 그 1차 목표 타점은 지금 이런 마이너한 파동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는 상승에 대한 5파동 고점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누구는 이 4파 조정이 너무 짧게 나온 거 아니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딱 그 케이스는 그거야. 지금 지수가 한 번 더 오늘도 상승 나왔죠. 근데 이런 패턴을 나온다고요. 이게 한 번 지수가 급락에 나왔다가 바닥을 한 번 더 체크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걸 A, B, C라고 하죠.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한들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왔으면 좋겠어. 내가 물량을 더 잡고 싶은데 이게 애매한 자리에선 전 절대 매수 안 하거든요. 차라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온 뒤에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거고, 여기서 올라와도 여기서부터 새롭게 나오는 파동에 대한 끝자락, 그 고점 신호에서 우리가 매도를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진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래서 내일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이런 타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대응을 같이 좀 도움을 드릴 거고, 혹은 타점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라도 도움을 드릴 텐데, 사실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알림을 좀 해 드릴 겁니다. 알림을 해 드릴 거고요.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구간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이 개인 번호로 에코프로 BM에 에코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좀 보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고맙다고 막 커피 쿠폰이나 치킨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이거 말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에코라고만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미증 시도하고 있고 코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섹터에 대한 눈이 보여. 그러니까 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우리 승률을 분명히 올려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대출도 받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막 재무제표 공부하고 뉴스 기사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빚을 많이 졌었는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저는 시장을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